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는 늘 덕담으로 시작하는 게 관례이지만은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그렇게 말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시대를 위험과 불안의 시대로 인식하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은 크게 9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부족과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 주택비용 상승에 따른 주가 불안, 교육비 증가에 따른 교육 불만, 노령화에 따르는 노인들의 노후 불안, 초저출산에 따르는 국가 미래에 대한 우려,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걱정, 정부 공기업의 관료 행정에 대한 불만, 북핵에 따르는 안보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진적인 정치에 대한 불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가장 먼저 발휘해야 할 정치권은 국민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손에 잡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처절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감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안보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세계 경제도 침체와 혼란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성장률 7%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경착륙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우리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은 노쇠화된 저성장 경제인데 자기들만 살아남기 위해서 무례한 양적 완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유가로 인해서 중동, 러시아 등 산유국 경제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에너지원인 세일가스 생산량을 늘려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쟁국들을 멀리 따돌리기 위해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 독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각자 생존을 위한 포격전을 펼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파편들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고스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IT 및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해운 등 주력 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주력 산업의 동반 하락은 사상 처음 겪는 일입니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7.9%나 감소하면서 성장률은 2.6%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이 갈수록 위축되는데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의 탄생과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짜 위기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줄고 가계의 소득 창출이 어렵다 보니 삶이 팍팍해지고 좌절과 분노의 어두운 분위기가 온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다 보니 갈등과 분열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사람에 비유하면 성인이 되기 직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늙은 사춘기 소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 구조적으로 총체적 위기 국면에서 의지할 만한 안전지대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며 그 유일한 해법은 개혁밖에 없습니다. 노동, 공공, 금융,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국가 재설계 작업이며 각종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는 한국 경제의 재건축 작업입니다. 이 중 노동개혁은 개혁의 기초가 되는 개혁이며 노동개혁 목표는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완화, 고용 불안정 해소 등입니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다른 이름은 일자리 창출 정당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기득권을 지닌 귀족노조, 정부에 반대만 하는 운동권 세력과 연합해서 아무런 대안 없이 개혁 작업에 반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숲과 같아서 가꾸는 데는 한 세대가 걸리지만은 산불이 나면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됩니다. 지금이 경제 위기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에 비유하면은 고장이 났을 때가 위기 시점이냐, 추락하면서 충돌하기 직전이 위기 시점이냐 하는 것을 놓고 논쟁하는 것인데 추락한 다음에 그 시점을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설마 무너지게 하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총선은 국민들에게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의 선택을 묻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려있는 선거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총선에 대비해서 이미 정치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100% 상향식 공천제 확립은 정치 개혁의 완결판이자 우리 정치사의 혁명입니다. 앞으로 공천 과정에 소수 권력자와 계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계파 정치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상향식 공천제 확립에 따라서 유망한 정치 신인들이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대거 등록을 이미 했습니다. 어제까지 선관위에 등록한 총 986명의 예비 후보 가운데 우리 새누리당 소속으로 584명, 60%를 차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206명, 정의당은 19명, 무소속 161명 등 나머지 예비 후보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생각과 경험을 나눈 유능한 후보들이 상향식 공천제를 통해서 정치권에 대거 수혈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도 당헌 당규에 따라서 철저한 상향식 공천제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공보와 심사 후 국민공천배심원단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함께할 참신한 인재는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인물, 국정 이해와 국정 운영 실력을 갖춘 인물, 지역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야당은 과거 방식의 공천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야당 내의 소수 권력자가 공천을 과거처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야의 총선 후보 특징을 보면은 야당은 인재 영입이라는 이름의 전략 공천으로 선정된 뿌리 없는 꽃꽂이 후보이고 여당은 상향식 공천으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생명력 있는 풀뿌리 후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국가 개혁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앞서 말씀드린
4대 개혁의 완수입니다. 4대 개혁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개혁입니다. 예컨대 노동개혁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며 많은 선진국들도 모두 고통을 겪으면서 개혁을 완수해 왔습니다. 개혁을 미루고 당장의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을 선택한 남유럽과 남미 국가들은 줄줄이 선진국 문턱에서 추락하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정책의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공공개혁과 규제 완화 추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사회 안정을 해치는 비합법적인 부의 집중을 견제하고 격차 해소와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서 대기업 지배구조 완화 작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야당 결재법이자 소수 독재법으로 국회를 실물 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세계는 지금 빛의 속도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내 리더십도 예기치 않은 위기에 대한 대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신기술, 신경제의 도입, 국제적인 협력 공조 등의 속도감 있게 대처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국가 시스템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대한민국은 거북이 걸음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주범이 되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저희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전의 246개 선거구 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 만큼 선거구 없는 입법 마비 상태를 막고 예비 후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로 253개 지역구부터 우선 확정하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비례대표 문제는 계속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권이 분열되다 보니 많은 국민들께서 어느 당이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헷갈려 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해서 정책 정당을 표방했고 국민의당은 합리적인 개혁 정당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총선에 나서는 정당은 주요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로 국민 평가를 받아야지 단순한 이미지 쇼로 국민을 현혹시켜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주요 현안은 국민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북한 동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북한 인권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기업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 활력 제고법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5법 등이 있습니다. 야권이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데 각 정당별로 정책과 위전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해서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순간순간이 갈림길이며 선택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극복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중대한 기로가 되는 게 바로 20대 총선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개혁의 선봉에 서는 정당으로 야당이 차별과 격차를 말할 때에 기회와 공정을 말하고 야당이 좌절과 분노를 부추길 때에
희망과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20대 총선을 반드시 크게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완수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을 잘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